이제 세 번째 공간 만들기 및 재질 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맥스 새로운 맥스를 여셔서 공간 사이즈는 뭐 대략적으로 플랜을 깔아서 한 12,000 정도에 한 9,000 정도 12,000에 9,000이면 12m에 9m니까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 좀 재미난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다 디귿자는 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탑뷰로 왔습니다. 탑뷰에 와서 라인으로 여기를 정확히 잡으려고 그랬더니 스냅이 필요하겠죠. 스냅 2.5 마우스 오른쪽 버텍스를 체크를 해주시고 클릭. 이때 길게 눌렀더니 이게 휘네요. 다시 취소할게요. 클릭 짧게 다시 클릭 클릭. 혹시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 어떻게 할까요? 되돌아갈 때 백스페이스, 워드 칠 때 지우는 버튼 백스페이스, 혹은 이미 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우스 이제 취소,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휘었어. 그러면 지금 제가 라인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창이 있죠. 라인 들어가서 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코너 값으로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끄시면 돼요. 제가 이제 라인을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전체선 잡기가 있어요. 전체선 잡으면 이때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죠. 쭉 내려보면 아웃라인 있네요. 벽 두께 200만큼 해볼까요? 200만큼 안으로 생겨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그리지 않고 반대로 그리신 분은 어, 마이너스 200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200을 하든 마이너스 200을 하든 혹은 200을 하는데 확대할게요. 센터를 누르고 200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앞, 앞뒤로 100씩.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가볍게 보여드렸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안으로 200을 하든, 바깥으로 200을 하든, 지금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높이 값은 익스트루드를 한 3000 정도 줄게요. 3000에 됐고, 공간은 이런 식으로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천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천장? 천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천장. 천장 만들기 전에 여기 앞에 간단한 유리를 넣을 수 있는 샤시를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어차피 문이 열리지 않는 정도로 만들 거라 어렵진 않게 쉽게 만들어 볼게요. 제가 요거 스냅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다른 스타일로 만드는 겁니다. 수정창에 가면 여기 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선을 잡으면 선에 디바이드라는 게 있어요. 나누는 건데 몇 단계로 나눌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12m니까 한 6개 정도로 나누면 좀 이상하죠. 여기 길고 이게 점점 길어지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건 혹시 이런 경우가 지금 차라리 생겨서 다행이에요. 이럴 때는 다 잡고 마우스 오른쪽 코너 값으로 설정을 잘 해주면 그게 잡혀요. 다시 해볼게요. 세그먼트 잡고 디바이드 6개 클릭. 이젠 괜찮죠. 우선 이 영상에서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서 차라리 다행입니다. 저는 잘 되는데 쫓아오시다가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힘드니까 익스트루드로 바로 해버릴게요. 이때 F4를 누르면 나뉜 게 보이죠. 이게 나뉜 게 보이시나요? 나뉜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이때 폴리화 시킵니다. 에디트 폴리. 폴리하고 면을 그냥 다 잡아요. 면을 다 잡았죠. 그러고 나서 인셋을 할 거예요. 인셋. 이때 인셋 보면 인셋 설정값 눌렀어요. 설정값. 여기에 바이 폴리곤 각자. 바이 폴리곤으로 한 25 정도 해볼게요. 그럼 25, 25니까 50 정도 되겠네요. 이때 그냥 바로 체크해 버리세요. 체크해 버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나서 얘를 선택한 다른 데 눌러버리면 안 돼요. 눌러버린 순간 취소됩니다. 이렇게. 그때 혹시 취소되신 분 컨트롤 Z로 돌아오셔야 돼요. 디태치 설정에 가시면 복사가 있는데 지금은 그대로 떼는 거예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뗄 수 있어요. 떼졌어요. 폴리의 이 면을 꺼주세요. 끄면 한번 볼게요.
무브 버튼으로 어때요? 이 부분이 떼졌죠. 그러니까 얘랑 분리가 된 겁니다. 혹시 헷갈릴까봐 컬러를 아무거나 하나 잡고 다른 컬러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가까이서 보면 얘랑 이렇게 됐죠. 순식간에 프레임이랑 유리를 만든 건데 지금 두께가 없어요. 두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3D잖아요. 3D 두께 주는 게 쉘이죠. 쉘 한번 줘볼까요? 한 50 정도 줘볼게요. 100 정도 줄까요? 100. 그 다음에 이 유리 부분, 유리도 쉘로 100은 아니고 한 20 정도만 줄게요. 20. 탑뷰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배치되게끔. 그럼 뭐가 어떻게 됐냐? 일단 F4 좀 끄고 볼게요. F4. F4는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거죠. 프레임과 유리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뭐 그냥 쉽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천장도 만들 건데 그 전에 재질을 한번 넣어볼까 해요. 재질을 넣어볼게요. 재질을 제가 요번에는 구슬을 우리가 이제 저번에 요 재질 스타일로 썼었죠. 두 번째 스타일 요거. 그렇다면 오늘은 첫 번째 거를 한번 또 써볼게요. 뭐 두 가지 다 써봐야지 도움이 되니까 설정값 옵션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옵션 설정값에 오시면 저는 슬롯을 6 곱하기 4 볼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더 이상 구슬 없어요. 혹시 구슬 다 쓰면 이거 덮어쓰기 해가지고 기준 구슬 숨겨버린 다음에 그 숨겨진 구슬을 다시 불러올 때는 스포이드를 뽑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질을 이 두 번째로 알려드렸죠. 이건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많은 재질을 쓸 때는. 그러면 지금 제가 바로바로 넣어 볼게요. 우선 이제 필요한 거 첫 번째 이 이름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유리 먼저 할게요. 유리. 그 다음에 유리 하나 했고 유리 여기다가 넣을게요. 잡았죠? 넣기.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에서 재질 넣었습니다. 지금 유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유리 느낌이 아니죠. 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탠다드 들어가서 VLA 불러오려고 그랬더니 VLA MTL이 없어요. 그 이유는 렌더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F10 누르시면 렌더 설정 얘입니다. 이때 제가 렌더 설정값 저는 그때 하나 만들었죠. 설정값 불러와서 제가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VLA로만 쓴다 그랬어요. VLA로만 쓰고 그 안에서 VLA 들어오시면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맨 밑에 카메라에 익스포시어 값, 이 오토 자동 노출 값을 설정을 해주면 빛이 조절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걸 체크해주고 안 해줄 차이가 엄청 커요. 전 그 값을 따로 저장을 해서 여기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다시 스탠다드 들어가면 VLA MTL이 불러와지죠. 그러니까 아까는 VLA 창이 렌더 설정 값이 꺼져 있어서 이게 안 떴던 거예요. VLA MTL 불러오면 색깔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투명하니까. 대신 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얘를 더블 클릭했어요. 배경을 깔아주세요. 백그라운드 깔아주고 이 프레넬 리플렉션 값을 꺼줘야 반사 값을 정확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걸 키면 반사가 거의 안 들어가요. 아무리 끝까지 줘도. 그래서 이걸 끄고 그 다음에 투명도 값을 완전 끝까지 주지 마세요. 살짝 남겨주세요. 살짝.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물체가 안 보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 반사값이 약간 약간 우리가 유리 반사할 때 선명하게 반사는 안 되니까 반사값을 한 0.9 정도. 약간 너무 코팅이 많이 됐나? 0.95. 유리값은 그냥 안 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주 미묘하게 줬어요. 안 주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반사되는 느낌으로 쓰고 싶으면 뭐 유리는 그냥 안 줬어요. 그 다음 틀. 그러면 이거는 뭐 창틀이라고 할게요. 그냥 창틀이다. 창틀 재질 넣고요. 넣었죠. 회색빛으로 보이죠? 창틀 같은 경우에는 VLAMT로 와서 배경 깔고 컬러는 화이트로 갈 건지 블랙으로 갈 건지 그건 이제 여러분이 설정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깨끗한 화이트 느낌으로 갈게요. 화이트인데
뭐 틀이 광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약간 코팅된 느낌? 잠깐만요. 약간 요 정도의 광은 주고 대신 이 글로니스 값을 좀 줘서 코팅된 듯한 느낌을 좀 줄게요. 약간 다른 색깔이 조금 스며들게. 좀 너무 많이 줬나? 0.9 정도? 반사값을 좀 더 뺄까요? 이 정도?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쁘네요, 색깔이.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는 안 돼요. 렌더링 하셔야 되고, 이게 워낙 얇아서 사실 이런 느낌 나지도 않아요. 막상 렌더링을 해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벽체. 벽체는 그냥 벽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벽도 VLMTL로 쓰겠습니다. 디퓨즈. 벽은 그냥 깔끔한 흰색인데 너무 완전 흰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깔을 살짝 섞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반사값 조금 쓰잖아요. 아주 조금. 프레넷 값 끌게요. 반사값을 아주 미묘하게 쓰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색감이 반사가 돼서 단조롭지가 않아요. 색이. 아주 대신 이제 반사값을 좀 미묘하게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가장 중요한 바닥이죠. 바닥. 바닥은 우선 MTR로 가서 색으로 안 넣을 거예요. 여기 디퓨즈 옆에 있는 슬롯 창으로 이미지를 넣을 건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다가 대리석 재질이라고 치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매지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쓰기가 참 좋긴 해요. 이거는 누가 보든 인위적으로 좀 넣은 느낌이 있고 요게 좀 자연스럽긴 한데 이 화질이 뭐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화질이 보면은 한 1000단위, 한 2000 정도 되는 재질은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500, 700 화질이 썩 좋은 건 아닌데 요걸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게 마음에 드네요. 차라리 요 재질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보면 패턴이 크잖아요. 사이즈가 큰 거에 비해 요 숫자는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전체 타일 크기에 비해서 숫자가 아까 거와 동일하니까 요걸로 가겠습니다. 사진 저장. 제가 이제 폴더에다 대리석 바닥이라고 해서 저장을 했고요. 다시 백스로 오면, 이제 디퓨즈 우측에 슬롯 창을 열고, 비트맵을 열면 불러올 수 있죠. 그래서 제 수업 저장해 놓은, 지금은 이제 연습 삼아 보여드리는 거라서 따로 재질방을 정리해서 하진 않은데, 여러분은 재질방을 따로 만들어서 한 곳에 모아주시는 습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었어요. 그 다음, 열게 되면 이렇게 비트맵 방으로 들어와줘요. 무슨 뜻이냐? 나가 볼게요. 나가게 되면, 이게 원래 이제 있던 방. 원래 있던 방. 그 다음에 GPU 여기 M 마크가 떠져. 비트맵이라는 뜻이고요. 그 안에 이렇게, 그래서 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나가고요. 배경을 꼭 깔아주셔야지 여기 제가 프레넥을 끄고 반사값을 좀 쓸 거예요. 넉넉하게 씁니다. 너무 많이 썼죠? 적당히 쓰고 글로시니스 값은 0.8 정도로 씁니다. 뭐 이렇게 코팅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거 막상 렌더링하면 이 정도로 반사가 세진 않아요. 보는 것보다 반사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미리 보기 할 때 이 반사가 센 것 같으면 좀 줄여주시면 돼요. 재질을 넣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줘야 재질이 보이겠죠. 문제가 있네요. 그쵸? 이상하죠? UVW 맵을 설정을 하시면 얘는 두께가 없는 값이라서 굳이 박스로 할 필요는 없고요. 사이즈를 제가 우선 이 타일이 큰 타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장짜리 이게 지금 두 장 되어 있는 거라서 사이즈를 제가 600짜리 타일이면 1200에 1200이라고 하면 600짜리 타일이 완성이 됐는데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뭐 2000에 2000으로 갈게요. 타일을 좀 큰 타일을 쓴다 뭐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죠. 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천장까지 만들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